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효의 근본이 되는 중국의 그 고사 중에서 전성되는 24명의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어는요, 예부터 24효행도라 해서 순임금부터 24명의 효행자를 크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민족이 효를 바탕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국은요 24분의 효행담을 통해서 중국이란 거대한 국가가 유지하도록 하는데 효와 충을 근본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적잖은 효행담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요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불효를 하는 자가 그 고을에 나타나면 고을의 관장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을에 만약 불효자가 나오면 그 고을의 수령은 관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이와 같은 효행담이 널리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행담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자가 하늘을 놀랄 만큼 효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스스로 놀라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적과 같은 현상을 두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 하면 아들이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는 경산지방의 박정우 효자의 효행담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아버님이 모함에서 멀리 귀향을 갔을 때 그 아버님은 본처를 잃고 계처를 두었는데 자신의 계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아버지가 모함에서 멀리 유배를 가자 계모는 본처의 자식인 신유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누나를 빼서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유라는 효자는요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두 누나를 빼서 계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게 하늘이 놀라서인지 그 아버지는 모함에서 풀려나고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계모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신유라는 효자는 아버지의 무릎팍을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 계모를 죽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계모를 죽인다면 그 계모가 난 두 아들이 또 계모를 맞이해서 저런 학대를 받아야 되니까 부디 용서하소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도록 했다는 그러한 효행설화가 경산시 하양읍 남아리의 신유 효자각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남철에 가면 황씨 부인 효부담이 있습니다. 황씨 부인은요 자기가 일찍이 남편을 잃고 눈먼 아버님을 모셨는데 이 눈먼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겨울인데 잉어탕을 먹고 싶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씨 부인은 앞에 개천에 가서 잉어를 구하려고 했는데 개천이 벌써 얼음이 한자나 얼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눈물로 용왕에게 간곡히 빌었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나의 시아버님께서 잉어를 드시고자 하니 부디 용왕께서 잉어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하였는데 그의 흘린 눈물에 따스하면서 한자가 되는 그 얼음이 녹고 그 안에서 잉어가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잉어를 받아서 집에 가서 시아버지께 탕을 끓여 드렸다 하니까 시아버지 정신이 맑아졌다 하는 그런 또 효행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공란에 가면요 남양 홍씨의 열려담이 또 있습니다. 남양 홍씨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시어머니도 개가를 하락하고
그 또 친정 부모님도 개가를 하라 하는데 그는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삼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친정 아버님이 와서 이제는 너가 예를 지켰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개가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 하죠. 그 이후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못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치마를 덮으시고 마을 앞 자그마한 저수지에 자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행담이 있죠. 경사에는 줄 잡았어요. 그 밖에도 22편에 관한 아주 애틋한 효행담이 남아 있습니다. 경사는 이와 같이 충효의 고장이고 우리나라 전체도 이와 같은 효행담은 넉넉하리라만치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